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장인뉴타운 14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장인뉴타운 14구역은 구역 해제가 될 뻔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뉴타운 사업이 지금 속개가 되는 형태인데요.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. 댓글에 장인뉴타운 14구역도 부탁드립니다 하는 댓글을 봤습니다. 그런 그 상황에서 제가 누굽니까?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없는 시간 쪼개서 또 열심히 또 다녀왔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장인뉴타운 14구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향후에 아파트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 것 같고, 그리고 타 구역과 비교해서 좀 집값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 구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인뉴타운 14구역의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14구역이고요. 동쪽으로 이제 10구역과 4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양 끝에 이제 빨간 네모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현재 장인뉴타운에서 이용할 수 있는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6호선 돌고지역이에요. 타 구역에 비해서 14구역은 6호선보다는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더 가까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저는 14구역의 안쪽부터 먼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14구역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장위중학교입니다. 장위중학교의 북쪽부터가 14구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4구역 주변은 대부분의 버스가 장위로라는 메인도로로 다니고 마을버스만이 동네 안쪽으로 다녔는데요. 왜 마을버스만 안쪽으로 다닐까 궁금해서 이용해봤습니다. 직접 타보니까 마을버스만 왜 안쪽 길로 다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지 이해가 되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이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요. 지금 영상을 보셔도 상당히 고지대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. 장위중학교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학창시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왜냐면 저도 산 중턱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. 등교 시간은 얼마 안 남고 학교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의 기로에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지금보다 체력도 훨씬 나빠서 뛰면은 거의 제가 학교 가서 1시간 정도 공부에 집중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또 선생님한테 벌 받는 거는 엄청 또 두려웠어요. 결과 지금 어딜 가도 몇 분 더 빠르게, 몇 분 더 늦게 이런 거 없이 시간 하나는 정말 칼같이 지켜서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 나중에 이곳 14구역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장위중학교를 다니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. 물론 이게 꼭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. 전반적으로 동서로는 평지고 남북으로는 경사가 꽤 심합니다. 저 아래에 차들 많이 다니는 거 보이죠? 그곳이 이제 장위로 메인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동네에 건물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단식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. 걸어다니는 내내 저는 좀 재밌었어요, 사실은. 지대가 높다 보니까 무조건 내리막길일 줄만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내내 평지로도 걷고 좀 심심하면 또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올라가는 계단은 더 이상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좀 개인적으로 놀랐어요. 이렇게 높은 곳에 또 계단이 있고 또 더 높은 곳에 또 빌라가 있고 말이죠.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곳을 갔을 때도 컨디션이 좀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요. 당시는 올라갈 엄두도 솔직히 안 났습니다. 다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동네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조금 무리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데요. 지금 편집해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게 하네요. 좀 더 높은 지역도 한번 계단 올라가 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 말이죠.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도 꽤 높습니다. 저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인데요. 장인 뉴타운의 아파트들 중에서 북서울 꿈의 숲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입니다. 30층짜리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아 보이지 않죠? 그만큼 제가 서 있는 곳이 꽤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은 서울 전체가 훤히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. 참고로 제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오동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동네 공원도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14구역은 아직 철거가 안 된 6구역과 비교를 해보면은 다세대 주택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6구역은 대부분 건물들이 이제 1, 2층짜리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거보다 층수가 더 많아 보이는 건물들도 꽤 보였고요. 오르막길 쪽으로 빨간 바닥이 보이실 텐데요. 바로 월곡초등학교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그 어떤 동네보다도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긴 할 것 같아요. 이곳에 살게 된다면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은 좀 높은 곳으로 학교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아름다운 서울의 경치들을 보면서 말이죠. 지금 계속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동네의 좀 흥미로운 점이라면은 안쪽 동네에서 상점이나 식당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오로지 빌라들만 있는 게
저한테는 조금 흥미롭게 다가왔기도 했습니다. 이곳에 산다면 뭐 사러 나갈 때 무조건 차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네요. 북한산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? 장이동에서 북한산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부담 없이 북한산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서서히 장이로라고 하는 이 메인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. 점점 지대가 낮아지고 큰 길과 가까워질수록 도로폭은 좀 더 좁아졌습니다.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또 그에 비해서 길가에 주차해놓은 차는 별로 보이지 않아서 차로 다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. 빌라나 집집마다 주차장 여건이 조금 더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길마다 꼭 경사가 일정한 건 아니었어요. 지금 보시는 길은 이렇게 평지인데 옆 블럭 길을 보면은 꽤 비탈이 심해요.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14구역 축에 있는 메인 도로는 크게 경사가 없다고 봤을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. 이곳을 직접 가보지 않으셨다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곧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보통 이러면 영상 끝부분에 제가 답을 언급해 놓는데 이번에는 바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이시죠? 예, 바로 이렇게 계단이 위치해 있습니다. 계단이 생각보다 가파라요.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계단이 가파른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상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동할 게 느껴지진 않네요. 드디어 이 앞에 보이는 도로가 장위로라고 하는 메인 도로예요. 왕복 2차로이긴 하지만 이곳이 메인 도로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장이동을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가 싶네요. 제가 평소에 비해서 특이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도 있어서 저는 이곳에서 시작을 안 했지만요. 그래도 메인 도로는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최대한 14구역 안쪽을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. 하지만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14구역의 나머지 부분은 2부에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각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